자, 1910년대는 주로 토지 조사 사업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한다면 1920년대 경제 스타일은 예,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이 변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다 빼앗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일본이 1차 대전 때 뭐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킨 놈들이에요. 승전국이었어요.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신나게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어요. 전쟁 물자 팔아먹으면서. 그래서 일본이 세계적 공업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1차 대전 덕분입니다. 알겠죠? 그때 무기며 여러가지 그 군함이며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이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동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을 돌리는 공돌이 공수이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누가 농사지어요? 일본에서는 농사 못 짓잖아요. 일본에 농사 지을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공장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지네들이 먹을 식량은 어디서 뺏어오겠다? 조선에서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더욱더 증산해라. 그러면 조선에서 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10년대 토지조사 20년대 뭐라고요? 산미 증식계획. 그 산미 증식계획을 한 이유가 뭐냐? 일본이 공업화를 추진하느라고 필요한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빼앗아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910년대는 조선에 회사령을 내리고 조선 사람들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안 내줍니다.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놈들이 공업국가로 성장하면서 일본 공업이 비약적으로 팽창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선에 놀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에 건너가자. 조선에다가 회사를 차리자. 그래서 조선에서 있는 원료, 조선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거저먹기로 돈을 벌자라고 지네들이 조선에 와서 회사를 차리려고 보니까 회사가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회사령을 뜯어고쳐서 뭘로 바꿨다고요? 허가제 대신에 뭘로 바꿨다? 신고제로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령을 철폐하고 신고제로 바꿨다. 이건 허가제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신고제로 바꿨어요. 회사 설립이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그러면 누구도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어요? 일본 놈들이 회사를 차리기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회사를 차리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 기업이 성장합니다. 됐나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우리나라 사람도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주로 신일파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구냐? 경성방개사를 차린 김성수예요. 알겠죠? 경성방개사를 차린 김성수예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알겠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린 회사에서 생산된 물건을 써주자라는 게 바로 뭐예요? 물산 장려운동이죠. 이렇게 민족기업 설립운동이나 물산 장려운동은 전부 다 민족운동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친일파로 변절된 사람들이 주도한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익들, 민족운동가 가운데 우익들이 했던 게 민족기업 설립운동,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이고 좌익들은 뭐냐? 이런 거 했습니다. 좌익들은. 그 회사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고 알겠죠?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었어요? 노동운동이죠. 좌익들은 뭘 지지? 노동운동을 지지. 봐보세요. 구조가 딱 나오잖아요. 일본인 지주 그리고 일본인 지주 밑에 농사짓는 뭐예요? 우리 소장농. 또 조선인 친일파 지주 그 밑에 농사짓는 뭐예요? 소장농. 이 소장농들은 주로 뭐가 되겠어요? 우익이 될까요? 좌익이 될까요?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합니다. 공산주의 핵심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소장농민과 노동자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연히 좌익 사상을 쓰게 돼 있어요. 됐어요? 연결되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은 서로 갈라치게 됐어요. 서로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 민족끼리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계급 간의 투쟁을 또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관세.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생산품은 세금을 매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1922년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이렇게 1920년대가 되면 산미 증식계획으로 간다라는 점. 자, 됐죠? 한국 농민에게 수리시설비를 부담시키고 결국은 이거 보세요. 우리 농민이
쌀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또는 저수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육종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운데 유전적으로 증산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제품 그 종자를 생산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민한테 갖다 주고 이것이 훨씬 더 생산이 잘 될까 이렇게 알겠죠? 그럼 뭘 받아요? 종잣값을 받아요.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 가져온 종자를 심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여러분 통일교 기억나세요? 박정희 때 쌀을 더 증산해야 된다. 그때 똑같았어요. 박정희도 막 시골에 있는 그 천여총각 다 잡다가 구로공단, 구미공단, 그죠?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일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인력들한테 더 많은 쌀을 생산하도록 통일배라는 맛없는 쌀 만들어가지고 육종학적으로 새로 개발해서 엄청난 품종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더 증산하게 하도록 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로 조선 농민으로 하여금 쌀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한테 그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알겠어요? 야, 너네 수리시설 이용했지? 저수지 물 사용료 내, 새로운 종잣값 내, 우리가 비료 대줬으니까 비료값 내, 이렇게 해서 지대 말고도 뭘 뜯어갔다고? 웃돈을 계속 얹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농민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쫄딱 망하고 에라시장 농사 못 짓겠다라고 농사를 포기합니다. 농사를 포기하면 어디로 옵니까?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빈곤의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해서 토막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청계천이 저렇게 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청계천 밑에? 공부상하고 서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 들어서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토막집이 있었어요. 토막집. 그러니까 막 토막집이라는 게 나무 얼기설기 놓고 천막 꺼적대기 이렇게 덮어놓고 그 속에 사는 빈민들 있잖아요. 거지왕, 김춘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살던 그것이 바로 토막집이고 토막민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수많은 농민들이 몰락해서 도시로 옵니다. 또 이때 수많은 농민들이 아이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농사 못 짓겠다. 차라리 만주로 가자라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논의를 던 그 만주로 건너갑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보이죠? 저게 무슨 집? 토막집이에요.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토막민입니다. 저렇게 그 어려운 삶을 살아서 거의 거지나 마찬가지죠. 우리 눈으로 보면 완전히 거지죠 지금. 당시 조선에 대한 그런 풍자 소작인들을 일본 놈들이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아시겠죠? 농사 지어봤댔자 일본 놈을 다 뺏긴다 이거죠. 카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이후에 경제 수탈은 일본이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군국주의 파시즘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후 유럽 국가들과 경쟁을 했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공황으로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농촌 경제, 일본 농민을 말합니다. 일본 농민 경제가 파탄 위기가 되고 중국 시장 내 미연과 일본이 경쟁하게 되더라. 그래서 살기 어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 극우적 군인이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잠깐 민주주의가 일본도 민주주의가 다이쇼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민주정부를 무너뜨려 버리고 박정희가 쿠데타한 것처럼 일본 놈들도 일본 군인들이 쿠데타해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 놈들이 뭘 일으켰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뭘 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지배를 하고 그런 놈들이죠. 그리고 지금 아베 정권도 그 놈의 후손이고 그 라인을 사상적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놈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전쟁으로 나가자라고 그 전에도 평화헌법을 고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을 바꾸려고 한 놈들이 바로 이놈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구적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군국주의적 파시즘 체제로 전환했다. 그런 다음에 어떻다고?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사변이죠.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에 뭐 했다고 그랬죠? 총 동원령이
내려진다. 이 전쟁과 그 이후에 전개될 2차 대전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이 내려진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와 동맹을 체결하고 1939년 삼국동맹이 맺어집니다. 예, 그리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고 결국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드디어 일본이 참전을 함으로써 진주만을 기습했죠. 41년에. 그래서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이 통해 우리는 완전히 그 피지배층으로서 피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일본의 전쟁에 수발을 드는 그런 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1903년대 이후에 전쟁 규모가 확대되고 일본 독점 자본이 결국 뭐냐? 엄청난 전쟁 물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북부지방, 우리나라 북부지방이에요. 일본이 필요한 전쟁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북부지방은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더라. 왜? 북부지방에 왜 공업화가 진행될까요? 뭐가 많기 때문에? 광업 자원이 많기 때문에, 광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예, 그 공업화가 추진되고, 자, 우리나라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수탈이 본격화됐다고 그랬죠? 1948년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수탈이 전개되더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람은 뭐라고요? 지원병. 알죠? 지원병은 그나마 자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징용. 징자 들어가면 강제예요. 알았어요? 지원병, 학도병은 어때요? 지원해서, 자원해서 한 거고, 징병, 징용은 강제로 끌고 간 겁니다. 알겠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징용제는 39년, 징병제는 44년, 학도병제는 43년 이렇게 학생까지 동원하더라. 아까 우리가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 소년병들이 탑승하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학도병까지 징발해 갔습니다. 여기에 44년에 여자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간 여자 정신대도 있었다는 점. 물적 자원 수탈, 군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쌀을 동그라미 하세요. 공출의 동그라미. 이 개념어 공출이라는 말, 배급제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언제예요? 총동원령이 내려지던 38년 이후입니다. 쌀 공출, 그 다음에 금속 공출, 그리고 배급제까지 시행되게 됐다. 일본으로 쌀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쌀 부족했죠? 부족한 우리 국민을 그래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쌀을 배급줘야 됐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1923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지진 상황에서 우물에다 독약을 타가지고 일본 놈들 죽이려고 한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패주이고 해서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일본들 몸들고 패고 있잖아요. 민족 말살정치 제3기 때 탄광징용. 저기다가 아까 그 동굴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놓은 그런. 잊을 수가 없는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 놈들이 우리를 착취한 일본 놈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억 엔을 줘서 위안부 뭐 만든다고 재단 만든다고 했는데 돈 주지도 않았는데 재단을 먼저 만들었죠. 우리가 아주 웃기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요. 원인 그러니까 사과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배상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나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동원 체제, 그죠?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보국사발이에요. 보국사발. 그래서 민족말살정치 기간에 공출 보국사발. 저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집에서 쓰던 모는 갖다 주고 녹그릇은 갖다 주고 대신 준 게 저 사발이에요. 야, 너네들 쇠로 만든 그릇은 이리 줘. 대신 요거 줄게 해서 준 게 뭐라고? 보국사발. 공출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고 온 겁니다. 알겠죠? 이건 받은 거고, 뺏긴 것은 뭐예요? 녹그릇, 노쇠수대야, 녹재로 만든 요강 이것도 다 뺏겼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세요. 이거 이게 전부 다 그 노쇠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것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빼앗아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49쪽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잘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항상 머릿속으로 시간의 축을 정리해보세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국내의 항일운동은 비밀 결사가 있다고 그랬죠. 지하에 숨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약했던 비밀 조직입니다. 왜 1910년대는 지하에서 비밀리에 독립단체를 만들었을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니까 몰래 만들면 전부 다 불법으로 다 잡혀가고 검거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했었어요. 그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독립의공부입니다. 잘 나옵니다. 알겠죠? 독립의공부. 또 하나가 뭐라고요? 대한광복회. 여러분들은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복벽주의나 공화주의, 이걸 나누지 않았습니다. 복벽주의는 뭐냐? 황제를 다시 복위시켜라 라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서 나라를 뺏겨버렸어. 그죠? 나라를 뺏기고 황제 자리를 뺏겼는데 너네들 뭐하고 있냐? 너네들이 진정으로 유교를 배운 성리학자들이라면 빨리 나를 복위시켜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고종 황제가 누구한테 명을 내렸어요? 임병찬한테 밀령을 내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종의,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나오면 독립의군부예요. 고종의 밀조를 받아 누가요? 임병찬이가 만든 조직이 복벽주의를 대표하는 뭐라고? 독립의군부였다. 됐나요? 이 임병찬이 어떤 사람이냐면, 임병찬은 자기 스승 최익현을 따라서, 최익현 아세요? 네. 아주 중요했잖아. 최익현 뭘로 유명합니까?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린 사람이죠. 탄핵 상소를 올려서. 개항 당시에 또 뭐 했어요? 오불가소를 올렸죠. 개항 반대 상소를 올렸죠. 그리고 1904년 을사조약 때는 을사의병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어땠어요? 일본 놈들한테 잡혀서 대마도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일본 놈들이 주는 쌀을 한 톨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투쟁하다가 아사했었죠. 그때 한 톨도 먹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익현이고, 그 제자인 임병찬이는 밥 처먹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으로 늘 죄책감이 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씨, 스승님은 단식에서 돌아졌는데. 근데 그 임병찬의 그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고종이. 야, 너 뭐냐? 너 빨리 나를 복위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고종은 밀조를 받아서 의병장 출신이었던 누가? 임병찬이가 만든 게 뭐라고요? 독립의군부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옵니다. 아직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복벽주의입니다. 근데 공화주의는 뭐냐? 야,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겨버린 나쁜 황제 우리 필요 없어. 황제 따위는. 여러분 황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광무개혁 때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산업도 많이 진흥시키고 그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공장들이 국민을 위한 거예요? 황실을 위한 거예요? 황실을 위한 거예요. 황제 지 백대지 불리려고 말이야. 황실 집안 돈 벌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황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따위 필요 없어. 임금 따위 필요 없어. 이제 우리도 미국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뽑자.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공화주의. 공화. 그래서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먼저 신민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비밀 지하 조직 가운데 신민회가 있었어요. 이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다가 1911년 105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당했죠. 그리고 신민회 말고도 유명한 게 뭐라고요? 대한광복회가 있었다. 주요 표시하세요. 대한광복회도. 이게 이제 근현대사가 새로 독립과목으로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전에 근현대사를 따로 한 과목으로 책으로 따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거의 모를 겁니다. 알겠어요? 오래된 분들은.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국권을 수복하고 공화국 수립, 대통령제를 하자 이런 얘기죠. 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누구라고요? 박상진, 김자진. 낯익은 이름 누가 있어요? 김자진만 알지 말고 또 누가 있다고? 박상진도 알아두세요. 진진브라더스입니다. 알겠죠? 박상진, 김자진. 왜 이 박상진을 강조하냐면, 이 박상진은 아주 유명한 그 이승만하고 그 주로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하와이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박상진, 진진 브라더스, 김상진, 박상진, 박상진, 김자진, 그죠? 주로 그 7.18을 처단하기도 하고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대한광복회가 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여성 지하 조직인 송죽회가 있습니다. 송죽회. 그래서 송죽회는 여성 비밀 결사 조직인데 독립운동 후원금을 모으기도 하고, 예, 당시 20의 여자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여학생들이 만든 단체가 뭐라고요? 송죽회였어요. 됐어요? 전부 다 뭐다? 1910년도에 있었던 비밀 지하 조직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독립의금과 대한광복회, 신민회 이런 것들이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데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삼성 야구선수 이름 다 아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표 선수 한 2명만 알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비밀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복벽주의를 대표하는 게 독립의금부,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게 대한광복회가 있다라는 거. 대한광복회 강령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있죠? 대한광복회 강령, 무장 준비를 한다, 완전히 사각교를 세운다, 그리고 일본인 선멸전을 단행한다. 결국 아까 대한광복회 누가 이 짓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까? 김좌진. 그래 안 그래? 무슨 전투? 청산리 대첩. 기억나시죠? 이렇게 대한광복회 출신이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3.1운동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는 육하원칙대로 다루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죠? 또 사건을 다룰 때는 그것의 백그라운드, 배경은 뭐냐,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은 뭐냐, 기억나세요? 그 결과는 뭐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3.1운동을 봅시다. 3.1운동 배경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러시아 혁명은 뭐냐? 새로 러시아 혁명으로 새로 탄생한 국가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러시아 대신에 새로 생겨난 나라가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죠. 그 소련이 야, 나머지 약한 너네들도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도 빨리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해.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자꾸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희도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 윌슨의 뭐라고? 민족 자결주의. 어디에서 열린?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연합국들이 모여서 1차 대전을 종결 짓기 위한 회의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였다. 그 파리 강화회에서 민족 자결주의. 그러나 우리나라는 승전국인 일본은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 독일이라든지 또는 오스트리아 또는 터키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만 너희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결정해 이런 거고,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나라는 해당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나라가 독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식민지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이라고 하는 그 발상, 그 사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동경을 많이 했죠. 맞아,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더구나 우리는 패전국도 아니고 승전국 식민지인데 왜 우리는 독립 안 시켜주는겨?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3.1운동에 영향을 줬어요. 알겠죠?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죠? 또 당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우리도 독립시켜주세요. 우리도 승전국의 식민지인데 왜 우리는 안 시켜준 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자, 문제는 뭐냐? 먼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한 달 전에 언제? 2월 8일 날 누가 독립선언을 먼저 했다고요? 일본에서. 하나 더 써놓으세요. 무슨 독립운동이 있었냐면 무오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무오.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무오. 몇 년이겠어요? 18년이겠죠. 무오 다음에 무슨 년이에요? 무 다음에 뭐예요? 기. 오 다음에 뭐예요? 진사 오 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인년이니까 그 앞에가 무오년이잖아요. 무오년 다음에 뭐? 김인년이죠. 그러니까 무오년은 몇 년? 1918년. 아, 1년 전에 만주에서, 만주 길림지방에서 30여 명의 독립지사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먼저 독립선언이 있었다고?
해외에서 먼저 있었다. 먼저 한 게 뭐예요? 만주 무오 독립선언. 또 하나는 뭐라고? 일본 28 독립선언. 이 28 독립선언 때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 유명한 춘원 이광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들이 쓴 그 독립선언서를 몰래 채양에다가 모자 채양 속에 숨겨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이제 수사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안 들켜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시 국내에서 뺏겨서 삐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뿌렸습니다. 알겠죠? 그게 들여온 사람이 송계백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었다. 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3.1 독립선언이, 3.1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3.1 운동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며칠 됐어요? 1월 21일 날. 예, 100일장이에요, 100일. 그래서 이날 이제 드디어 발인날입니다, 발인. 돌아가신 뒤에 100일 동안 온 국민들이 울고 오느라고 막 100일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전국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날짜 잘 잡았죠? 서울 광화문 앞이 무슨 색깔로 가득 찼겠어요? 하얀색이 다 소복 입었으니까. 3.1운동 당시 사진 보면은 하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2년 6월 월드컵 때는 뭘로 도배가 됐어요? 광화문 앞에?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었죠. 그런 정도로 말이죠. 감격적인 그런 날을 맞이합니다. 3.1운동. 그래서 제1단계는 주로 3.1운동은 1단계가 서울에서 주요 도시에서 전개됐어요. 서울과 주요 도시, 큰 도시, 대도시에서만 전개됐다. 여러분, 3.1운동 거사 계획이 다 이제 짜졌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사했어요? 학생과 지식인과 서울에 있는 도시 그 시민들과 이런 사람들, 또 종교계. 주로 종교계 누가 나섰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종교 대보세요. 주로 누구예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도교죠. 천도교는 원불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천도교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기독교 사람들이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불교계는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님이, 한용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딱 한용운. 또 천도교는 누구예요? 천도교는 동학 접주게 됐던 손병희. 오케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독교, 불교, 또 기독교는 숫자가 많아요. 기독교, 불교, 또 천도교 이렇게 종교계가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3.1운동이지만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 태반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7.18로 전락하고 말더라. 최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7.18가 안 된 분은 누구예요? 한용운 같은 분. 손병이나 한용운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는 기독교 인사들이 거의가 다 7.18가 됐어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3.1운동 주도 세력 그 지식인들은 옛날 개화파 지식인들로부터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개화파 지식인, 급진 개화파 기억나세요? 그리고 가보개혁 추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독립회에 이어지고, 독립했던 그들의 주요 세력이 바로 3.1운동에 또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1920년대 이후가 되면 전부 다 친일파로. 일본 놈들이 걔들을 분리수거해서, 야, 너네 우리 일본 말 잘 들어.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교육도 시켜줄게. 자기도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살살 꼬셨어요. 재산도 주고. 알겠죠? 이렇게 분리수거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자, 그래서 3.1운동 첫째 단계는 이렇게 33인들이 주동이 돼서,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탑골 공원에 다 모이기로 했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34는 안 갔어요. 태화관인가 하는 음식점에 모여서 저희끼리 거기서 간략하고 전화 띠리링 했습니다. 일본 경무총감한테. 그러니까 요즘 서울시청, 서울 경찰총장한테 전화한 거죠. 우리요, 여기서요, 지금 독립선언 그리 아셔. 잡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다 잡혀갔어요. 33인들은 독립선언하고 자진해서 자수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수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제일 오래 깜빵생하는 사람이 3년입니다. 한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5등은 자의 조선의 자주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이런 대단한 문구를 제시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데 겨우 사형도 아니고 뭐요? 3년형 최대. 그거 다 풀려났어요. 다 풀려나면서 어때요? 일본으로부터 회유당해가지고 친일파로 다 전락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을, 3.1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학생이었어요. 항상 학생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마다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결국은 탑골 공원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 모인 시민들을 선동하고 끌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독립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에서는 주요 도시를 중점으로, 그 다음에 제2단계는 뭐냐? 전국 도시로 확대했어요. 처음에는 중요 도시만, 서울과 중요 도시만, 그러니까 소문난 지역만 하고 점점 어떻게 했어요? 전국 도시로 확산됐어요. 이때 전국의 상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데모하려고 문 닫은 겁니다. 데모하려고 문을 닫은 겁니다. 지금 연일 데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날마다 데모를 지금 한 20일째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성주입니다. 성주. 참외로 유명한 성주. 알았어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성주 지역만 위해서 데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전국에 쌀을 배치할 수 없다라고 주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점점 의식이 깨요. 처음에는 우리 땅에는 안 되라고 했는데, 우리 땅에 안 되면 다른 지역에 해야 돼. 근데 거기 고모가 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살아도 되고 고모는 죽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안 돼. 딴 데로 옮겨. 그럼 거기 또 누가 살고 있어? 시아버지가 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구나. 우리 땅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전국이 안 된다. 쌀들을 배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격렬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경상도가 박근혜 대표를 다 찍었잖아요. 80% 90% 이렇게 찍었는데 성주는 내가 볼 때 한 앞으로는 30% 정도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의식이 바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해서, 시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의식이 깨어갑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평상시에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아무 생각 안 해요. 근데 비로소 큰 문제 한번 맞닥뜨려 보니까 이 새끼들 봐, 이거 나쁜 짓 하고 있네. 근데 이것만 나쁜 게 아니라 이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나쁜 놈들 우리가 내버려 둬야 돼. 끝까지 싸웁시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주목해보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전국 도시로 확산돼서 이 전국 도시로 확산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학생이에요.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었어요. 뭘까요? 5일마다 열리는 장이에요. 5일마다 열리는 그 장이 전국의 뭐예요? 공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점들을 연결하는 선 노릇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부상들. 여름 장날이란 애시당초 글러먹어서 어디 소설 첫 대가리입니까? 메밀꽃 필 무렵이잖아요. 거기 동이 나오잖아요. 걔들이 낙이 타고 이 장에 저 장을 가면서 다 소문냅니다. 서울에서 난리 났대요. 임금님 인사날 그냥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일본놈들하고 막 죽도록 싸웠대요. 그래서 난리 나요. 충청도 장에서 누가? 유관순이. 그래 안 그래요? 아우네 장터에서 다 삐라 또 돌렸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요 도시하고 서울만 하다가 전국 도시로 가다가 이제 농촌, 상강, 꼴짜기까지 다. 전국에 218개의 군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꼴짜기 몇 개만 빼고 211개 군이 전부 다 만세시위에 나섰습니다. 뭘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슨 네트워크? 5.1 장터. 그래서 만세시위가 어디서 열렸어요? 장터에서 열렸습니다. 아우네 장터. 알겠죠? 장터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시위였어요. 비폭력 평화시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폭력시위가 되냐? 농촌으로 가면서 폭력시위가 됩니다. 왜일까요? 농촌 사람들 손에 곡괭이, 삽, 낫 이런 게 있어서 폭력적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농민들은 일본 놈들한테 원한이 있었어요. 큰 원한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동학 농민운동 때 무자백의 농민을 진압한 놈들이 바로 누구예요?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이라면 벌써 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긴 게 어때요? 땅 뺏겨 쌀 뺏겨요. 농민들이. 그래 농민들이 성질을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한참 대목인데 일본 놈들이 총질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쓰러졌어? 그럼 농민들이 참겠어요? 우리는 평화시위야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간디라는 영화를 봤어요. 간디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 간디는 무슨 그 시위를 주도했죠? 비폭력 평화적 투쟁을 주도했죠. 실제로 간디 영화 보니까 영웅놈들한테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 근데 그 걔들 시위할 때 보니까는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이미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막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인도 가봤더니 되게 인도 사람들은 그 힌두교를 많이 믿어요. 그리고 저쪽 라자스탄이라든 인도 서북부, 그러니까 파키스탄 이쪽은 또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데 그 힌두교 아마 어떤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영국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말 타고 기마대 가서 막 몽둥이로 패요. 안 도망가. 일렬이 쓰러집니다. 이열이 또 만지러 가. 안 도망가요. 이게 무슨 시예요? 평화적 시. 너희들은 패라. 그러니까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죽어 죽게. 뭐 1열 쓰러져, 2열 쓰러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때리는 놈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같이 폭력으로 맞서면 시시거리나 싸우잖아요. 이제 서로 열받아가 는데 계속 죽일 때문에 죽여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달려드니까 이놈들이, 영국 놈들이 기가 질리더라고요. 평화 시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굴복시켰잖아요, 간디가. 근데 우리는 영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다르죠. 기질이 달라요. 제가 인도에 가봤더니 말이죠. 기질이 달라요. 거지들도 적극적이잖아요. 줄 테면 주고 말로 안 말로 하면서 그냥 앉아있어, 길에도.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죠? 아주 줄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되게 좀 느긋합니다. 땅도 워낙 넓고 날씨도 덥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질이 이렇게 좀 느긋한가 봐. 근데 우리는 못 참습니다. 저도 데모를 해보고 돌멩이도 숨기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맞아서 쓰러지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그 원한관계, 우리 농민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일본에 대한 적개심, 원한관계 이런 것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터진 겁니다. 1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짰잖아요. 뭐가 나올 게 있으면 마른 수건 짜봐 안 나오는데 그 가난한 우리 농민들을 쥐어 짜서 세금 뜯어가고 땅 뺏어가고 했던 일본 놈들인데 또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총사로 죽이고 수원 제암리 여기잖아요. 여기 수원 제암리 방화 사건 총질해서 제암교에다가 사람들 다 집어넣고 불 질러버리고 기관총으로 난사하고 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알죠? 이런 것들 보고 농민들이 참겠어요? 그래서 무슨 투쟁을 한다고? 폭력 시위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몇 단계에서? 3단계. 농촌으로 파급되면서 무슨 투쟁으로? 폭력 시위로 발전하게 됐다. 무슨 운동이? 3.1운동. 아시겠죠? 3.1운동 폭력 시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폭력 시위로. 자, 이렇게 우리는 3.1운동이란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 3.1운동은 뭐냐? 우리 민족 역사상 어마어마한 3.1운동이라고 했어요. 2002년 6월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사에 우리 민족의 그 존재감을 많이 각인시켰죠. 그죠? 그래도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미국에서 한국 잘 모르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미국 살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많대요. 근데 사실은 그 2002년 월드컵보다 훨씬 더 먼저 전 세계 사람들한테 경천동지에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강인시킨 사건이 바로 뭐예요? 3.1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약소민족이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국주의 맨 먼저 했잖아요. 저 시간에. 그죠? 그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 힘이 없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약소민족인 이 그 식민지 피지배 민족들은 전혀 저항할 생각도 못했어.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항해? 저렇게 많은 무기랑 저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 싸워? 아무도 싸우지 않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런 싸운 나라가 누구라고? 우리나라예요. 뭐 가지고 싸웠어요? 군대로 싸웠어요? 목숨으로 싸웠어요? 그냥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너네들이 원하는 자유를 얻으려거든, 너네들이 원하는 독립을 얻으려거든, 뭘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자유와 독립은 없다. 핏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독립, 해방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작은 존재감도 없던, 아시아의 작은 존재감도 없던 반딧불처럼 깜빡깜빡거리고 있던 이 조선에서 엄청난 들불처럼 불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보고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성이라고 그러죠. 타고라는 사람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그 당시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찬양했어요. 저 아시아의 작은 동방의 등불 코리아요. 이 코리아의 불빛이 영원하리라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3.1운동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줬어요? 강대국 중국한테 영향을 줬어요. 중국의 무슨 운동? 5.4운동이죠. 5.4운동이죠. 우리 그 당시에 뭐 한 2천만 정도도 안 되는 우리 민족이 중국에 4억, 5억 되는 그 중국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또 중국과 그 인구가 거의 비슷한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요? 인도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한테 영향을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필리핀 민족운동, 아기날도라는 필리핀 독립운동가가 3.1운동 영향을 받았습니다. 필리핀뿐이 아닙니다. 이집트라든지 또는 뭐 그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코리아를 보고 배웠어요. 맞아, 그래. 우리도 영국한테, 우리도 미국한테, 우리도 일본한테, 알겠어요? 우리도 독일한테 맞서 싸우자. 저렇게 작은 코리아도, 힘없는 코리아가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목숨 내놓고 싸우면 우리는 뭐하고 있어? 훨씬 크잖아. 우리는 인구가 수억이나 되잖아 라고 누가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코리아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 3.1운동입니까? 그래서 우리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봐라,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고 조선 독립 문제를 국제 문제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943년 카이로 선언, 알겠죠? 또 1945년에 또 포츠담 선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연합국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해 준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이뻐서 보장해 줬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연합국한테 독립을 보장받은 것은 바로 3.1운동 때문이에요. 저 새끼들 독립 안 시켜주면 난리날 놈들이야, 알았어요? 우리 민족의 깡다구를, 저력을, 우리 민족의 본성을 보여줘.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해방을 바라는지, 우리가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알아서 독립시켜준다고 약속을 2번씩 했어요. 한 번은 뭐? 카이로. 또 한 번은 뭐? 포츠담 선언. 오케이? 그렇게 3.1운동은 훗날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센 식민지 여러 나라들한테, 알겠죠? 제국주의에 한거는 기술,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약소민족 식민지 해방운동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저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가 헬조선 그러고 뭐 지금도 뭐 우리 역사가 앞으로 조선 한국 망한다 막 그러는데 희망이 있는 점은 뭐냐? 우리 주기설 우리는 점점 지금 좋아져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것 이외에도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저항하고 힘들 때 뚫고 나가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1980년도에 권력을 잡고 민중을 막 짓밟고 그랬을 때도 광주에서 뚫고 일어났어요. 그 저항했어요. 이 저항이 결국 87년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굴복시켰습니다. 이 굴복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냐면 똑같이 우리의 그 민주화 운동이 베트남에서 또는 필리핀에서 우리를 배우고 대만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물리한 행진고가 있죠. 그 전부 다 우리나라 또 번역해서 걔네들이 운동가로 쓰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의 인권 운동의 하나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3.1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봐봐라. 전 세계 약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을 누가 보여줬어요? 우리가 보여줬어요. 알겠죠? 또 짓밟히고 헐벗고 수탈당한 사람들이 지배층을 향해서 어떻게 저항하는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신자유주의적,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얼마나 미국도 민중을 수탈하는지 아시겠죠? 다른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국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로에서 탈퇴하고 난리도 아니다 이거. 그리스도 막 국가 부도 사태가 났잖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자본주의의 그런 수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깜깜할 때 그걸 뚫고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골마야 터지잖아요. 여드름도 안 터지잖아요. 완전히 골마야 빵 터지죠? 그럼 지금 골마가고 있는 중이에요.
골마가서 이게 터져야 사실은 새로운 살 길이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려가 망해야 더 좋은 조선이 생기는 겁니다. 조선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빨리 망해버려야 이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고 공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고 그러세요? 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사회를 우리가 만들려면 지금 이 모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 밑바닥에서 불불 끓고 있어요. 불불 끓고 있어요. 마그마가 불불 해가지고 불불 끓어야 어딘가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잖아요. 아마 그것을 기다릴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